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참는 것에 익숙해졌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 감정을 접어두기 시작했을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상하게도 항상 같은 장면에서 멈추게 되죠. 밤늦은 교실 혹은 내 방 책상 위 형광등 불빛이 조금은 피곤해 보이던 그 시절,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누가 참는 연습을 해라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었지만 공기 자체가 그 말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교실에 앉아 있으면 친구들의 숨소리까지 점수와 등수에 묶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누군가는 모르는 문제를 틀려도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는데 나는 괜히 그 한 문제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아침 종이 울리기 전에 학교에 도착해서 교문 앞에서 서성이는 선생님 눈치를 슬쩍 보며 뛰어들어가던 그 시간. 운동장에 서 있는 깃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저 바람이 조금만 더 세졌으면 좋겠다 같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 태풍이라도 와서 학교가 쉬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오늘 시험은 미뤄지지 않을까? 그런 유치한 상상을 하면서요. 책상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면 일단 교과서와 문제집을 펴는 것부터가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마다 내 이름이 불리는 순간 네 하고 대답하는 목소리조차 힘이 들어갔죠. 대답 하나도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조는 기색이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작은 실수 하나가 저 아이는 정신이 풀려 있네라는 평가로 이어질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쉬는 시간에도 완전히 쉬지를 못했어요. 친구들이 복도에서 장난치고 떠들 때 나는 책상 위 공책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사실 눈은 글자를 제대로 읽지 않고 있었는데 괜히 손은 펜을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했죠. 누가 너도 잠깐 쉬어라라고 말하면 그 말이 고맙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지금은 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같이 올라왔어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감정은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짜증이 나도 지금은 그런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슬퍼도 이 정도는 다 참으니까 나도 참아야지. 억울해도 이러다가 흐름 끊기면 더 손해야.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조용히 눌러 담는 연습을 했죠. 특히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참는 일은 더 많아졌어요. 배가 고파도 조금만 더 하자 하고 밥 시간을 미루고 눈이 감기는데도 이 문제까지만 하면서 억지로 눈꺼풀을 들어 올렸어요. 친구들의 약속도 가족들과의 짧은 대화도 하나둘 포기하면서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정보량을 늘리는 데에만 신경을 썼죠. 그러다 밤이 깊어지면 집으로 돌아와서도 끝나지 않는 공부가 이어졌어요. 책상 위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문제집을 펼쳐두면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내 숨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거리에서는 자동차 몇 대가 지나가는 소리, 옆집에서 나는 TV 소리 같은 게 희미하게 들렸지만 내 책상 위에는 정적만 내려앉아 있던 것 같아요. 그런 밤이었어요. 시계가 자정을 넘긴 걸 확인하고도 나는 굳이 한 번 더 시간을 확인했어요. 지금 자면 내일 시험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닐까? 조금만 더 하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붙잡고 이미 피곤해서 집중도 안 되는데 억지로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를 넘겼죠. 그러다 어느 순간 문제집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머리는 분명히 공부해야 한다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마음은 이미 어딘가 멀리 떨어져 나가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손에 쥔 샤프가 자꾸만 헛도는 느낌, 줄을 긋다가 엉뚱한 데를 긋게 되는 그 어설픔 속에서 갑자기 딱 하고 샤프심이 부러졌어요. 그 조그마한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정적을 지식이는 것처럼 스탠드 아래에서 그 소리가 작게 울렸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게 그렇게 슬플 일인가? 머리로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올 법한 장면이었는데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샤프를 다시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손끝이 떨리고 숨이 이상하게 가빠지고 가슴 한가운데에 무언가 쿡 박힌 것처럼 답답해져서 결국 나는 펜을 놓고 문제집 위에 엎드려 버렸어요. 이불 위가 아니라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는 내가 너무 낯설었어요. 이 정도 가지고 왜 우는 거지? 다들 더 힘들게 버티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눈물이 흐르면서도 나는 내 감정을 또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닫지는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밤이 바로 시작이었어요. 참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을 무시하는 연습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밤이었죠. 눈물을 조금 닦고 나서 나는 습관처럼 벽에 걸린 시계를 다시 쳐다봤어요. 1시간만 더 하자. 울 시간도 아까워.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다시 펜을 집어들었어요. 마치 조금 전에 눈물은 없었던 일인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날 이후로 내 안의 감정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잠깐만 쉬고 싶어. 누군가한테 괜찮냐고 물어봐 달라.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이기적이라고 생각될까봐, 나약해 보일까봐, 사람들 기대에 못 미칠까봐 스스로 내 속마음을 가리고 덮는데 더 익숙해지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할 때마다 내 마음은 조용히 움츠러들었어요. 내가 이 시기를 망치면 내 인생도 같이 망가지는 건가? 한 번의 실패도 허용되지 않는 거라면 나는 지금 완벽해야 하는 건가? 그 부담이 책가방보다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죠. 시험지를 나눠줄 때마다 느껴지던 그 묘한 긴장감도 기억나요. 종이 냄새, 볼펜 잉크 냄새, 친구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까지 전부 신경이 쓰였어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시험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못 풀면 나는 부족한 사람인 건가? 이 정도도 모르면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결국 그 시절에 나는 지식보다 두려움을 더 많이 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공식을 외울 때마다, 새로운 단어를 암기할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이 점점 더 좁아지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친구의 농담에 웃으면서도 머리 한구석에서는 오늘 공부한 분량이 이 정도면 괜찮을까? 를 계산하고 있었고, 가족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저녁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영어, 그 다음엔 수학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잘게 나누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나는 미안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가 크게 나무란 것도 아닌데 늘 미안해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겉으로는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웃고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으며 평범한 학생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작은 균열들이 여기저기 나 있던 거죠. 그 균열을 느끼지 않기 위해 나는
더 바쁘게 움직였어요. 야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스스로에게 조금만 더라는 주문을 걸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나중에 편해질 거야. 참는 연습을 해두면 어른이 되었을 때 덜 힘들 거야.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힘들다는 말 대신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는 말들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너는 참 잘 버틴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 말이 칭찬이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래. 너는 계속 버텨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몰라요. 버텨야 한다는 말이 내 인생의 기본 자세가 되어버린 게 참는 연습을 오래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래도 그때의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감정을 접어두고 괜찮은 척하는 연습이 언젠가 내 20대, 30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따라올 줄은요. 그냥 그 밤의 나를 떠올리면 아직도 선명해요. 스탠드 불빛 아래 문제집 위에 엎드려 있던 내 어깨의 떨림. 눈물이 마른 뒤 다시 샤프를 잡으면서 내뱉었던 그 한마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믿고 버텼던 그 시절의 나를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돼요. 나약해서 운 게 아니고 게을러서 힘들어한 것도 아니고 그저 너무 어린 마음이 너무 큰 짐을 들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지금 이 밤에 이렇게 조용히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나는 그때의 나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이제는 그렇게까지 참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지금의 나에게도 똑같이 향하고 있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어요. 책상에 엎드려 그렇게 울고 난 날 이후로 나는 조금 더 조용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조용해졌다기보다 마음속 문이 조금 더 안쪽으로 닫힌 느낌이었달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던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서는 늘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또 공부해야 하는데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 늦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따라붙었어요. 어느 날은 체육 시간에 운동장을 뛰다가 숨이 턱 막혀 잠시 멈춰 섰는데 그 순간조차 내 머릿속에서는 오늘 저녁에 국어 몇 페이지 해야 하지? 영어 단어는 언제 외우지? 이런 생각들이 돌아가고 있었죠. 주변 친구들이 땀을 닦으며 웃고 있을 때 나는 괜히 그 웃음이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 아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웃을 수 있을까? 잠깐 쉬어도 괜찮다는 걸 어떻게 당당하게 알고 있을까? 나는 누가 쉬라고 해도 왜인지 모르게 쉬는 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쉬는 순간 밀리는 느낌이 들었고 그 밀림이 곧 실패라고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침묵하게 됐어요. 말을 하는 대신 들으며 맞장구 치는 시간이 늘어났고 장난을 받아치기보다 웃고 넘기는 쪽을 택했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에게 너는 참 얌전하다, 차분하다, 속이 깊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이 가끔 이런 의미처럼 들렸어요. 내 감정은 밖으로 잘 안 보여. 내 문제는 너 혼자 해결할 줄 알잖아. 너는 도움 필요 없어 보이니까 그냥 잘 버티겠지. 그 말에 속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 말을 단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꺼내고 싶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을 꺼내는 게 오히려 더 두려워졌어요. 혹시라도 그 정도 가지고 왜 힘들어해? 다들 그렇게 사니까 너도 버텨야지. 이런 말이 돌아오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나는 말 대신 성적으로 대답하려 했고, 표정 대신 조용한 노력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 했고, 도움 요청 대신 더 강해지는 척으로 하루를 버텼어요. 그렇게 버티는 버릇이 생기면 사소한 감정 변화조차도 드러내기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문제 하나를 틀려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필을 돌려요. 친구의 한마디가 신경 쓰여도 아니야, 예민해지지 말자 하면서 넘겨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이 정도는 괜찮아. 좀만 더 참으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입을 닫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참는 게 편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참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사람, 입을 열면 죄책감이 생기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지는 줄 아는 사람. 그 시절에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참는 것이 곧 성장이고, 버티는 것이 곧 성공이고, 감정을 말하는 것은 어리광이라는 그 이상한 공식을.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한번 밀려난 감정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어떤 날은 진짜 웃고 싶은데 웃음이 한 박자 늦게 나오는 느낌, 포근해야 할 순간에도 몸이 항상 경계하는 느낌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안쓰러워요.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누구보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는데 정작 나 자신에게조차 그 위로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더 심해졌어요. 집에 돌아와 씻고 책상 앞에 앉으면 하루 동안 눌러놨던 감정들이 조용히 올라와요. 그때마다 나는 그 감정들을 조용히 해. 지금은 그럴 때 아니야. 하고 눌러버렸어요. 그 버릇은 10대 후반을 지나 20대, 30대, 지금까지 그대로 따라왔어요. 내가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 말을 아끼거나 누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걸 어려워하거나 감정이 올라오면 괜히 숨부터 들이키는 이유. 그 시작은 다 그 밤에 참자라는 한마디였던 거죠.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짐을 혼자 들고 있었어요. 책가방보다 무겁고 문제집보다 어려운 마음의 짐.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말하면 누가 나를 실망할까봐 혹은 나 스스로가 부끄러워질까봐.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나에게 필요한 건 세계 최고의 성적도 아니고 누구보다 완벽한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히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어주는 누군가였을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참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그 말을 그 누구보다 내가 내게 해줄 수 있었어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이어가는 지금 이 밤에 나는 그때의 나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려 해요. 그때 넌 정말 열심히 살았어. 아무도 모를 만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를 만큼 깊게 너는 혼자서 많은 걸 견뎌냈지. 이제는 참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들어줘도 괜찮아. 그 말을 그 시절 내 방의 스탠드 불빛 아래 흐려진 눈으로 문제집을 바라보던 나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내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그러고 보면
그 시절 나는 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조용하고 얌전하고 예의 바르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항상 칭찬처럼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 말 속에는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사람, 상처받아도 쉽게 티내지 않는 사람, 말없이 견디는데 익숙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함께 묻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나에게서 기대한 그 모습이 점점 내가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되어갔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괜히 티냈다가 이상한 사람 되면 어떡해. 이런 말들이 마음 안쪽에서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죠. 그래서일까 힘든 일이 생겨도 자연스럽게 말문이 닫혔어요. 누구에게 기대고 싶을 때도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고 마치 감정이라는 것은 나 혼자 조용히 정리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졌어요. 그 습관은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학교 복도에서 누가 나를 불러 세웠을 때 순간적으로 표정을 정리하는 버릇, 창밖을 보며 잠깐 멍하니 있을 때 선생님이 다가오면 괜찮습니다라는 말부터 자동으로 나오는 버릇,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마치 내 감정은 뒤로 밀어두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챙기는 버릇, 이런 작은 순간들이 내가 내 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슬며시 알려주고 있었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죠. 내가 쌓아 올린 괜찮은 척이 언젠가는 나를 더 외롭게 만들 거라는 걸. 하지만 그걸 멈추는 방법을 몰랐어요. 아니, 멈출 용기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이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나약한 사람들만의 행동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나는 강한 척하는 법만 계속 배우고 있었던 거죠. 특히 밤이 되면 그 괜찮은 척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이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봐도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괜찮았어. 할만했어. 그럭저럭.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을 눌러 담았는지는 나만 알고 있었죠. 어쩌면 그 시절의 나는 진짜 감정을 말해도 누군가가 들어줄 거라는 믿음보다 내가 약해 보일까봐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 감정을 나에게조차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힘들다라는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오고도 입술을 넘지 못한 채 다시 마음속으로 삼켜지곤 했죠. 그렇게 쓴 마음이 어디에도 닿지 않은 채 안쪽에서만 맴돌다 보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조용한 순간에도 괜히 눈물이 고이고 아무 일도 없는데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그럴 때면 책상에 앉아 조용히 손등을 만지작거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지금 떠올려 보면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저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들고, 더 깊은 곳에 감정을 숨기게 만들었던 말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참기만 해도 괜찮은 걸까? 그 질문이 아주 작지만 아주 명확한 틈을 만들었어요. 마치 오래 잠겨 있던 창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순간처럼 그 틈 사이로 내가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불안, 두려움, 외로움, 조급함, 그리고 말하지 못한 슬픔들. 나는 그 감정들을 처음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힘들면 안 돼. 이런 말들로 감정을 다시 덮으려 했죠. 하지만 감정이란 건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있었고, 틈이 생기자마자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느꼈죠. 참는 연습만 계속해온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건 내 마음을 직접 바라보는 일이라는 걸. 두려웠어요. 내가 괜찮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그동안 버틴 시간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인정이 있었기에 나는 20대를 시작할 준비가 아주 천천히 갖춰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의 나는 정말 간절하게 누군가에게 이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넌 이제 참지 않아도 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 내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해. 그 말을 들었다면 내 삶은 조금 달라졌을까? 아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 감정을 그렇게 깊은 바닥에 묻어두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적어 내려가는 이 순간 나는 그때의 나에게 조용히 되돌려 말해요. 정말 수고했어. 그리고 미안해. 너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그 말은 과거의 나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지금의 나를 위한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조금씩 참아가며 살고 있으니까요.